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만들 수 있을까? 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도 본인이 그 원하는 걸요, 콕 집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옷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어떤 원피스가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게 화이트도 예쁘고 정말 다른 색깔도 너무 예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혹은 메뉴 정할 때 우리 대표적인 메뉴가 그냥 아무거나 먹을래, 아무거나 먹을래요 했는데, 그래? 그러면 순댓국 먹자. 싫어요. 그래, 그럼 중식 먹자. 오늘 중식은 좀, 네, 이런 경우 발생하시죠. 생각보다 원하는 걸 말하는 게 너무 어렵죠. 데이트 장소도 오늘 뭐 하고 싶어? 나 잘 모르겠어. 그럼 영화 볼까? 싫어.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나 배불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본인이 원하는 걸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정 상황이 되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내가 살까 말까 뭘 선택할까 너무 고민되는데, 이거 화이트를 선택할까? 너무 고민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원피스를 사는데 화이트, 검정, 분홍 너무 고민스러워 이런데 누가 갑자기 화이트를, 이거 마지막 남은 건데 제가 골라가도 될까요? 라고 하는 순간 나는 바로 화이트를 사가버리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할지 잘 모르겠는데 나의 지인 혹은 친구가 그 일을 너무 재미있게 잘하고 있으면 나의 진로가 그쪽으로 확 변하죠. 예를 들어서 집안 어른이 정말 공무원이 대세야, 공무원 하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하시면 그게 나의 꿈으로 확 이렇게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런 그 선택 결정에 있어서 이런 그 상대적인 주변의 것, 비교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코노미스트 그 잡지 혹시 아시나요? 이런 매거진인데요. 그 매거진은 어느 날 그 정기 구독, 1년 정기 구독 이런 거를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고를 내는데요. 그 노티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1년 정기 구독이 얼마다. 총 3안을 제시했어.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그 3가지 가격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59.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97년도 이후의 모든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기 구독을 1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 그 종이로 된 매거진 있죠? 그걸 1년 동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129입니다. 거의 2배가 넘는 가격이죠. 그런데 3안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 선택안은 뭐냐면, 여전히 가격은 $129, 오프라인으로 그 종이 매거진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고요. 플러스 97년 이후의 모든 기사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냐면 B는요, 똑같이 C랑 $129였어요. 근데 B는 오프라인만. 근데 C안을 선택하면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이죠. 그러면 당연히 C가 이익이고 B는 볼 것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안을 제시한 이유는 뭘까요? B는 아무 의미 없는 안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댄 에리얼리라는 그 세계적인 교수님이죠. 행동경제학 교수님이시고 MIT 랩에도 계신데요. 이 교수님이 본인의 그 MIT 랩에 있는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를 똑같이 1년 정기구독 어떤 걸 고를래? 그 A, B, C 안 중에 이렇게 내놓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죠? 뭐 10몇 명 정도? 14명 정도가 그 A안을 선택하고요. 그 나머지 86명이 C안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B안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당연한 거죠. B는 그 C에 비해서 가격은 같은데 혜택이 적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B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럼 B안을 빼면 어차피 조건은 똑같습니다. B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B를 싹 빼봤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다른 100명한테 실험을 한 거죠. 과연 선택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B는 있으나 마나 한 거였으니까 당연히 이게 별로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B를 빼니까요, A한 그 50 몇 달러짜리를 선택한 사람은요, 무려 34명? 30 몇 명으로 확 숫자가 늘어나고요. 그 C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확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이런 다른 선택의 결과를 만든 걸까요? 그건 바로 어떤 것을 비교 준거점으로 줬냐입니다. 바로 쉬운 선택을 만들어주는 어떤 요인이 작용을 한 거죠. 여러분, 음식점 가면요, 우리 뭐 이렇게 중식이나 한식 코스 요리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셋 중에 뭐 드실지, 여러분이라면 뭘 고를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게 코스 요리인데요, 9,900원. 두 번째는 17,900원. 세 번째는요, 35,000원 있어요. 뭐 드실 거세요? 아주 저도 너무 뭐 연구 결과 이런 걸 떠나서 저도 너무 자연스럽게 B를 골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왜냐면 A는 약간 너무 싼 것 같고, C는 너무 비싼데? 그러면 B를 먹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C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를 선택하는 비율도 많이 높아지거든요. 결국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본인이 가장 팔고 싶은 가격대를 중간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의 선택이 높아집니다. 실제 뉴욕타임즈에 그런 레스토랑 컨설턴트 분이 기고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양 있잖아요, 그 램 고기의 판매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는 이거랑 다른 메뉴랑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 양고기를 좀 더 많이 팔까?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양고기의 가격을 좀 조정해가지고 이거의 그 세트 가격을 뭐 39달러에서 59달러로 올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선택의 비밀은요, 다른 데 있다라고 하네요. 그 비결은 뭐냐면요, 바로 그것이 전혀 선택되지 않더라도 아주 비싼 양고기 메뉴를 내놓으면 된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가게에서 최고 비싼 그 가격의 것은 선택하지 않지만 그 밑에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거기에 이제 기고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뭘 선택할지 잘 모르지만 어떤 상황을 제시하면 그것을 쉬운 선택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가장 비싼 거는 내가 못 내겠고, 그것의 비교 준거점이 돼서 그 아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장사 가격, 어떤 장사를 해서 물건을 파셔야 해요. 그게 뭐 음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거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의 가격을 여러분이 쉬운 선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살까 말까 등록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대신에 이걸로 해야겠다라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어떤 가격을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할까, 그런 쉬운 선택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저는 또 초이스와 관련된 좋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